이제 아킬레우스를 탄생시킨 그 부모님의 프로필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그 아버지는 푸티아의 왕이었던 펠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는데요. 그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서 축하 잔치를 와, 벌였습니다. 성대했겠네. 모든 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겠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초대받지 못한 한 신이 있었어요. 한 명? 이거는 예. 약간 그럼 마음 상하잖아. 그렇죠, 빈정상하죠. 어떤 신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약간 그러니까 결혼식에 와서는 안 되는 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옥의 신이나 불운의 신이라든지. 이혼의 신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애. 가정에 불화를 뭔가 이렇게 가져오는 오면 안 신. 될 것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바로 에리스라는 오, 신이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무슨 에리스. 신인 거예요? 에리스란 말 자체가 이름도 가슴에 그냥 에리스. 불화라는 뜻입니다. 불화의 신인 예.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화를 부르지 않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좋은 날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계산착오였죠. 안 불렀기 때문에 불화의 여신이 그걸 알게 됐고 거기서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실제로. 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신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막 선물들도 주고 그랬을 텐데 내 선물도 받아라 그러면서 던졌는데 그게 바로 황금 사과였습니다. 황금 사과요? 그러니까 나 알 것 선물처럼 보이죠? 그 황금 사과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놓고 그걸 던진 겁니다. 모든 여신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감히 나섰던 신이 3명 있었습니다.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렇게 3명이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신계의 3대장이 그냥 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정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파리스라고 하는 트로이아의 왕자에게 맡깁니다. 파리스, 트로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헤라가 가서 얘기합니다. 파리스, 네가 이 사과를 준다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그 아테나는 뭘 제안했냐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의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파리스의 선택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이 녀석이 왜 생각이 그랬을까요? 좀 짧네. 그냥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래서 3번을 선택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랬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 예, 맞습니다. 누구지, 그게 그러면? 누구였냐면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어요. 부인? 이미 부인이야? 네. 유부녀를 소개해줬다고요? 예. 이게 뭐야?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은 바로 헬레네였습니다. 헬레네. 많이 들어봤다. 들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이 헬레네를 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네. 이제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왔겠죠. 네네. 그 에로스가 화살을 쏴서 헬레네의 마음이 그 파리스에게 넘어가게 만들었고 그 둘 사이에 눈이 맞아서 바로 트로이아로 도망가게 그러면 되죠. 메넬라우스? 메넬리오스 메넬라우스. 왕은 어떻게 해요? 메넬라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 트로이아로 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 예, 그게 바로 트로이아 전쟁입니다. 아, 그렇게 시작된 거였구나. 너 왜 싸웠나 했어요, 걔네들이. 아니 근데 우리가 사과 던진 거 너무 집중을 했는데 식순대로 잘 진행이 됐나요 그러면? 테티스 결혼한 제일 적점만 중요한 했으니까. 거죠. 척점아. 우리가 결국 결혼 얘기하다가 네. 딴 얘기만 그러니까. 했어요. 예,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뭐 저쪽에서 싸우던 말든 부모님 맞절하고 행진까지 네. 원활하게 다 잘 됐나? 끝났고 이벤트도 했고요. 예, 둘 사이에 또 무사히 자식도 낳게 되는데 오, 그 자식이 바로 또 아킬레우스입니다. 히어로, 예, 영웅. 그렇죠. 그 아킬레우스 하면 바로 또 트로이아의 전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렇죠. 예, 그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테티스가 인간의 몸이 섞여진 반인 반신의 영웅이지만 내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네. 이 아이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르는 스틱스 강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스틱스 강에 인간이 산채로 몸을 담그면 불멸의 몸이 된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티스가 자기 아이를 불멸의 신의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물에 담그게 되죠. 근데 담글 때 어딘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뒤꿈치를 잡고 넣은 거예요. 아, 넣고 이렇게 빼니까 넣었구나. 다른 부분은 그 스틱스 강에 물이 묻어서 불멸의 몸이 되었지만 그 손이 닿은 부분은 물이 묻지 않아서
거기만 약점이 되었다는 그런 예. 엄마 손까지 좀만 더 집어넣지. 아 그러니까 할머니 국밥처럼 엄지 조금 넣었다가 좀 넣어, 또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들어오면 되는데. 깜빡한 거지, 깜빡한 거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죠. 거기가 딱 아킬레스건이구나.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참 생김새도 딱 이렇게 지은 작게 것처럼. 생겼죠. 거기에 약점이 있다는 거는 부모는 어쨌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자식에게 완전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테티스는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이 아이를 케이론이라고 하는 그 켄타우로스족의 현자에게 맡겼다고. 오, 켄타로우스면은 인간의 몸이랑 아닌 반수. 말이랑 그렇죠. 같이 있는. 네. 뒤에 있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아킬레우스인데 케이론은 모든 영웅들의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혼자였군요. 예. 약간 영웅 교육 전문가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일타 강사 같은. 일타 예, 강사 예. 느낌. 일타 강사. 영웅 일다가 약간 교육열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 맞습니다. 조금 극성 맞은 엄마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극성 맞은 엄마라고 하기에는 엄마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테티스는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이를 진짜 잘 키우려고 했었나 보다. 최고만 주고 싶으니까 맞아, 자식들한테는. 죽어야 한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 맞아. 영웅이 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나의 아니잖아. 신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건강하고 그 훌륭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다. 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와. 그런 시대적 배경이면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름 업적 남기고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가 되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저 때는.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뭐 역사의 이름이고 뭐고 네. 야, 잘 이거 먹고 잘 살 수 있다는데. 안 유명하면 어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당연하죠. 근데 또 무슨 신탁이 있었냐면 아킬레우스가 참전해야만 이 전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근데 이거 아이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신탁 누가 자꾸 보내는 거예요? 누구죠? 모든 너무 것을- 많이 보내. 이거 약간 성가시게 하네. 너무 자주 걔를 잡아 나와, 죽였으면은. 뭐 아들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텔레우스도 말렸을 것 같습니다. 테티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요? 너는 사실 두 가지 운명의 길이 있다. 아, 사실대로. 그래서 오픈했구나. 아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불멸의 명성을 얻겠습니다. 테티스의 마음은 찢어지게. 예, 찢어지지만 아킬레우스의 그 판단을 존중해주고 그래 그것도 하나의 길이다. 그러면서 가게 만들어주죠. 네. 아빠는 뭐 어떻게 했어요? 네, 펠레우스도 이제 말리진 않습니다. 너를 존중해주마. 그러면서 아까 펠레우스랑 테티스가 결혼했잖아요. 예. 그때 수많은 신들이 선물을 해줬었는데 어? 그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펠레우스에게 투구, 갑옷, 칼, 창 이런 거 줬어요. 이야. 이걸 아들에게 줍니다. 아, 아들아. 구성애가 이게, 있다. 네, 또 하나는 뭐였냐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두 마리의 신말을 보내줍니다. 그 말인데 신인가 봐. 네, 그 말도 아킬레우스에게 줍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거죠. 생명 빼고 다 줬네. 네.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와 피말른다 피말라. 아킬레우스는 그 10년 동안 싸우면서 상당히 많은 공적을 세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적이 생길 때마다 전리품을 나누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때. 네.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돌격 이것만 하고 뒤에 있으면서 오. 아킬레우스가 가서 싸워온 전리품을 나눌 땐 자기가 가장 많은 몫을 갖게 됐곤 했죠. 오. 그런데 이제 전리품 중에 아가멤논이 굉장히 아끼던 전리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크리세이스라는 여성이었어요. 오. 그 10년째 되는 해에 그 크리세스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자기 딸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가멤논은 절대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그 거부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크리세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폴론의 사제였던 거예요. 아폴론 예, 신을 모시는 그렇죠. 신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신관이었죠. 아가멤논이 오만하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폴론 신을 모욕한 것입니다.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폴론이 보복했겠죠. 예,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전군의 그 역병이 돌게. 이렇게 해서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고 이제 전쟁이 끝날 판이죠. 이 상황을 보던 아킬레우스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서게 되죠. 당신이 이 아이를 돌려주고 네. 그리고 아폴론 신에 대한 위로의 제사를 지내라. 성대하게 지내면 우리는 역병에서 구해주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총사령관인데 밑에 네. 어쨌든 영웅이지만 부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네. 네, 밑에서 이렇게 하극상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좋다.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아끼지만 이 여인을 돌려주겠다. 네. 그런데 아킬레우스, 네가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 네가 사랑하는 그 여인 내놔. 오? 그러면서 뭐야? 그걸 빼앗아 간다. 와, 하면 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는 그러면 아킬레우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을 넘은 거니까. 그렇죠. 아킬레우스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아테나 여신이 내려옵니다. 웬일이 어때요? 귀에다가 속삭였답니다. 뭐라고? 지금 칼을 집어넣어라. 네. 지금 네가 나서면 안 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 기회를 봐라. 아킬레우스가 자기도 가슴이 아프지만 여인을 빼앗기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네모까지 뺏어간다면 맞아. 난 이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 이 전부터 전개- 쌓였던 게 많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너무 거예요. 억울해. 그래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어머니,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나요? 저를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놔두실 건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지내고 있던 테티스가 저 깊은 곳에서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아들을 위로하러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또 뭐 해줄까? 맞다. 뭔가 딱 이런 표정, 애처로워가지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죠. 되게 막 허겁지겁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그런 느낌? 애가 막 울고 있어. 그러면 막 울고 있어. 왜 이렇게 하잖아. 씻지도 못하고 머리 막 그런 산발돼가지고 느낌. 막. 실제로 되게 산발이에요. 그런 느낌. 실제 그러네요. 그걸 잘 보시면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맞아. 그런 어떤 각오의 마음도 보이는 것 엄마의 같아요. 마음이 예. 맞아요. 맞아. 그리고 해안에 있는 그 아킬레우스를 만나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얘기하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우스랑 친하신가요? 그래서 세상에 그 제우스한테 가서 저의 아톰이 형 명예를 있냐고. 회복시켜 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제우스랑 친하니까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만 믿어. 감사 음성 지원 감사. 원성 지원됐어 지금. 어쨌든 집안 큰 어르신이긴 해주니까 네. 혈통이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테티스가 아들이 지금 이 상황인데 왜 그랬니 막 그 답답할 거 아니에요, 테티스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네.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우스를 찾아간 모습. 네, 찾아간 모습이죠. 제우스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보시기에 왼쪽 뒤에 보면은 구름 속에 헤라가 보여요. 그래요? 어딨어? 어딨어? 어디? 거기. 잔상이 보인다. 잔상. 헤라가 있네. 바람 피나 안 피나. 네, 그러니까 헤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장면에서 헤라가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보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 테티스는 이 모든 걸 각오하고 올라간 거죠. 헤라가 미워할 자칫하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아들을 위해서. 제우스가 거부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장 정중한 자세로 요청을 내 합니다. 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려고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 아들이 지금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네. 제가 내 아들을 모욕한 걸 후회할 때까지 그리스군이 트로이아에게 패배하겠다.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와. 걔가 세다.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계속 패배하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세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에게 압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아가멤논이 후회를 포기한, 하는. 예, 자기의 사절들을 보냅니다. 어. 오디세우스를 비롯해서 아이아스랑 그 사람은 이제 셋을 보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걸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아킬레우스가 어땠을까요? 올 게 왔구나. 네, 약간 이제 내가 나갈 차례다. 그렇죠. 네. 아킬레우스가 거기서 판단 실수를 합니다. 어? 아직 멀었다. 더 잊었었구나. 사과해라. 좀 더 네. 코너로 몰아야 되겠다. 더 몰아야겠다. 아니 그러다 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아 근데 사실 아가멤논이 좀 사과가 약하긴 해요. 본인이 그래도 물러나야지. 직접 와야지. 자기가 직접 와야지. 그렇지, 좀 그렇긴 해. 사람 보내서 사과한다고 그래. 이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과메기라도 하나 더 보냈어야지. 과메기라도. 과메기를 했어야지. 네, 소영 씨 말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직 좀 얘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걸 거부합니다. 오, 약간 밀당을 했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은 계속 그리스에게 불리해져서 그렇지. 정말 그리스인들이 있는 그 함성까지 와서 불을 지를 뻔했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아킬레우스의 절친이었던 파트로클로스가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한테 간 거죠. 아킬레우스, 너 대신 나를 나가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래, 네가 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갑옷, 아빠가 주신. 그 아빠가 주신 헤파이스토스. 헤파이스토스의 그 신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고 그래서 그걸 입고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전사들을 몰고 싸움에 나가게 되죠. 헥토르랑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결국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게 돼요.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킬레우스가 이제 크게 울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소리를 웁니다. 아, 절친인데. 네. 이 소리를 누가 또 들었을까요? 엄마. 네, 엄마가 들었어요. 아이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테티스가 또 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번엔 무슨 일로 내 아들이 고통스럽게 저렇게 아이고. 울부짖는가. 그러니까 이제 웬일이냐, 네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고 테티스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킬레우스 어머니가 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 되었지만 그 와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테티스가 그래, 이젠 나가야지. 친구를 위해 나가는 것은 도리다. 와. 이러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에서 빠져서 편안하게 사는 거였지만 아들의 선택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입고 나갔었잖아요. 오, 갑옷. 아 그러네. 오, 갑옷. 그때 헥토르가 어떻게 하냐면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있던 모든 무장을 벗겨내서 가져갑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이게 좋은 거니까. 네, 자기가 그것이 신이 준 갑옷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킬레우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티스가 그래, 너 나가는 건 맞다. 그러나 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새로운 갑옷을 가져오마. 어허. 아, 엄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 헤파이스토스가 기꺼이 그 만들어 줍니다. 테티스가 그걸 받아와서 아킬레우스에게 입혀줬죠. 네. 그리고 그걸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헥토르랑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 명장면이요. 네. 너무 멋있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멋있게 나와요. 예, 이 신화적 상징적으로도 트로이아의 아킬레우스와 그리스의 아킬레우스가 싸우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제압하게 되고 죽이게 되죠. 이때 헥토르의 동생이 바로 파리스였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이 전쟁의 원흉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자기 형을 죽인 아킬레우스에게 또 이제 앙심을 품게 되죠. 올란도 블룸. 예, 네. 맞습니다. 그 마침내 그 약점을 노려서 파리스가 화살을 쏘고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 건을 맞춰서 아킬레우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테티스는 언젠가는 아들이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 아들을 전장에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이 어땠을까? 테티스의 마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은 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자식을 이기려고 할 때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자식이 가는 길을 존중해주고 그 길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쓰러질 때 언제든 그 뒤에 가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이 신화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네요. 사람이나 신이나 부모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